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제 30대 후반 왜 아르바이트를 할까?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게 된 김윤수라고 합니다. 30대 중반. 현재 저희가 어림잡아 한 아르바이트가 한 16개 정도 되고요. 지금도 비정규직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부르는 일용직 근로자? 뭔가 되게 고개를 떨구게 만들고 어깨를 움츠리게 만드는 단어인데요. 그럼 왜 제가 이 나이가 목도로 아직까지 정규직을 구하지 않고 비정규직을 할까요? 그건 제가 다 오롯이 선택한 저의 결과였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현재 과거에 자기가 선택한 것에 따라 그 결과에 따라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한 30대에는 가족을 꾸리고 뭔가 안정된 직장에 들어가서 가족과 오순도순 사는 그런 게 제가 생각한 30대였고 당연히 저도 그렇게 될 거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30대 후반은 그 꾸린 가족을 더 견고히 하고 또 토끼 같은 자식의 버팀목이자 든든한 가장이요. 또 회사에서는 뭔가 어느 정도 사회적인 위치에 올라서 후임을 거느리고 뭔가 어떤 무거운 책임감이 있기도 하겠지만 그런 일을 할 거라고 저는 믿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그 30대 후반의 나이 그 사람들은 굉장히 다가가기 어렵고 뭔가 뭔가 저와는 다른 모습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덧 이제 제가 나이가 들어 40대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그 나이가 되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직까지도 저는 닻을 내리지 못한 배처럼 그냥 부표 위에 떠 있는 망망대해 위에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8, 90년대 저희 아버지 세대가 살아온 그 당시에는 그냥 대학을 졸업하고 일반 어떤 일을 하더라도 안정된 가정을 꾸릴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뭐 여러분이나 제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2000년대 사회 그리고 10년 전 제가 졸업했지만 지금 저희는 뭐 안정된 취업이나 안정된 삶은 굉장히 어려워지고 너무나 먼 이야기라고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너무나 달랐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제 꿈을 일찍 정하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저는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었고, 다행히도 가족들의 지지를 받아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저는 공부만 하면 되었거든요. 보통 진로에 대한 그런 갈등으로 부모와 이렇게 갈등 겪는 친구들도 있는데 저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굉장히 운 좋은 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군산학교를 목표로 계속 노력을 하였지만 안타깝게도 그게 잘 되지 않았어요. 근데 한 번 했다고 난 이것으로 내 책임을 다했다 라고 하기에는 어렸을 적 꿈을 꾼 제 자신에게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수를 선택했고 그래서 다시 한번 도전했지만 결과는 불합격이었습니다. 한 가지의 꿈만 생각했기에 그 꿈을 이뤘다는 것은 저에게 너무나 큰 실패였고 좌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좀 취업하기 좋은 학과에 진학을 해야겠다 싶어서 일반 대학에 진학을 하였습니다. 군대도 다녀오고 전공부도 열심히 해서 한 3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예전에 그 꿈을 꾸면서 그 달려왔던 그때처럼의 그런 심장이 뛰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우연히 비행기 조종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찾아온 기회를 놓칠 수 없었죠. 저희가 그래서 그 당시 가장 할 수 있는 영어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도움으로 실제 파일럿으로 근무하시는 분을 만나서 많은 정보도 들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4학년 졸업반 때 모 항공사 조종 인턴 과정에 지원을 하였는데 그 당시 저랑 같이 지원했던 지원자의 대부분은 항공대학교 운항학과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4년 동안 전공으로 비행 지식을 배웠고 조종 경험도 있는 그런 지원자에 비해 전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런 지원자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면접에서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정보를 알아보다가 이제 비행 유학이라는 걸 다시 알게 돼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그 막대한 갓 졸업한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까지 있는데 그 막대한 유학자금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가족여행을 떠났을 때 부모님께 조심스레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제가 대학 다니는 동안 이런 준비를 했고 이런 진로를 알아봤으며 이렇게 지원도 했었다. 근데 잘 안 됐다. 근데 전 아직도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부모님께서도 6년 전에 제가 사관학교에 지원했던 일이 생각나셨나 봐요. 되게 마음 아파하시면서 집안 살림 형편이 어렵더라도 어떻게 마련해서라도 도움을 줄 테니까 잘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부모님을 실망시키면 안 되겠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때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1년여 동안 비행 유학기를 준비를 하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그 조종 인턴 과정을 지원했지만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지원 제한의 횟수가 있어가지고 여러 번 하면은 잘 안 된다고 하기에 많은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1년이 지난 후에 이제 미국으로 비행 유학을 가게 됐죠. 제가 지금은 비록 실패의 고배는 마셨지만 내가 비행을 위해서 배우고 노력했던 시간과 열정은 나중에 헛되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건너간 1년여 동안 그 비행기 면장 취득하였고요. 근데 제가 그토록 원하던 비행 면장 취득했지만 반대로 저희 집은 굉장히 많은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어요. 자수성가하신 아버지 주택이 제 고스란히 제 비행 항공 교육비로 다 들어갔고 아버지 사업도 그 당시 너무 상황이 안 좋게 돼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었어요. 바로 항공사에 입사했으면은 빚을 꾸준히 갚아나가면 됐겠지만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해야 됐죠. 그래서 뭐 주간이든 야간이든 뭐 장기든 단기든 상관없이 어떤 아르바이트든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병행하면서 동시에 교관 교육과정을 취득하였고 결국은 어느 한 교육원에 비행 교관으로서 일하게 되었는데 그것도 벌이가 마땅치 않아서 투잡이나 쓰리잡은 무조건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넘게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너무 힘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제게 꿈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참고 버텼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누군가 물어보겠죠. 너는 그럼 지금 본인의 삶을 후회하지 않느냐? 완전 아니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필시 제가 만약에 비행이 아닌 다른 길을 택했다면 그때 후회는 지금보다 더 클 것 같습니다. 물론 전 지금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해야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정된 삶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아직 정착되지 않는 삶에 누군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뭐 그럴 만한 여유도 없었고 되게 미안해가지고 지금도 그냥 불안정한 삶을 계속 유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라는 게 20, 30대 초에는 모든 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고용주도 뭐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충분히 그 사람들을 쓸 수 있고요. 근데 30대 중반이 넘어가다 보면 그게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는 파트타임에 대한 포지셔닝을 좀 다르게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력이나 그거를 더 살릴 수 있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비행 교관이었고 항공 장애등 검사였고 또 시뮬레이터 교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파트타임으로 이렇게 돈을 벌기가 쉽지 않죠. 다 정규직으로 넘어가야지만 꾸준히 생활비를 벌 수 있고요. 그래서 본인이 관련된 일을 꼭 해야 파트타임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관련된 일을 할 때는 상관이 없어요. 주변에서도 관련 일을 하니까 괜찮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련돼 있지 않은 일을 할 때는 왜 저 나이에 이 일을 하지? 왜 저 사람은 변변치 않게 아직도 정규직을 취직하지 못하고 있지? 라는 시선이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제가 다 그거를 설명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중심은 그래서 저한테 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남의 시선에서 오는 것보다 제 시선을 제 중심으로 가져오고 제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죠. 이 남의 시선에 봤을 때 제가 느꼈던 것이고요. 그럼 이제 주변 제 지인의 시선을 바라봤을 때 처음에 그들은 저한테
굉장히 도움을 주고 격려의 글을 많이 해줬습니다. 격려의 말들을 뭐 잘 될 거야, 응원한다는 말을 많이 해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되는 그런 실패에 질문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할 건데? 어떻게 할 거야? 네 계획은 뭔데? 처음에는 그 질문을 받았을 때는 서로 고민하고 이야기했지만 계속되는 같은 질문에 저는 계속 지쳐갔고 서로 상황이 지남에 따라 그들의 관심사도 달라지면서 조금씩 멀어지게 되었어요. 제가 봤을 때 주변에서 물론 그들은 다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었겠지만 너무나 그 많은 걱정과 조언은 실질적으로 당사자한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냥 옆에서 이야기 들어주고 그냥 그래도 잘 될 거라는 그런 말 없는 등 두드림 하나가 더 큰 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 자신에 대한 태도입니다. 제가 지금 수능 때부터 해서 보통 2번 정도의 시도를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서 뭐 한 번의 실패는 그렇게 크게 무너지지 않고 그래서 마음이 더 단단해졌고 또 저도 그렇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번째 실행했을 때는 다 잘 됐고요. 근데 취업에 있어서는 제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더 위축되어 갔고 관계도 더 소원해져 갔는데 그런 쳇바퀴 속에서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느낀 거는 너무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지금의 저한테 너무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를 살아야겠다.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항상 2가지 손을 내밀고 있는 것 같아요. 각각 그 손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고 어떤 손을 선택할 때 그거를 자기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삶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뭐 힘들고 어렵지만 미래를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현재 좀 감수할 수 있다면 저는 괜찮은 삶이라고 생각하고 아르바이트해도 뭐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르바이트 안에서 뭔가 배우고 내가 그걸 나중에 훗날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아파하고 있고 또 자기가 계획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아파하고 있는 청춘들이 있다면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뭔가 보람을 찾고 또 더 나중에 본인도 잘 됐을 때 지금 겪고 있는 일이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